네, 안녕하세요. 리환현TV입니다. 되게 머리를 많이 잘 써서 HID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동사격에서 2분 32초, 2분 25초로 7초 차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통로 개척 소총 사격을 실시합니다. 근데 되게 웃겼죠? 통로 개척? 어떤 걸까? 해서 이동규 대원이 딱 저희 마음을 대변을 했어요. 통로 개척? 일단 통로 개척이란 말에 꽂혔는데 불을 퍼서 어디를 가나? 이제 직업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땅 파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김장 같은 거 하실 때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박창규 대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도 신기하게 보았던 모습인데 브리칭이라고요. 브리칭이나 소총사격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격차를 따라잡거나 역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707 같은 경우에는 이 통로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 벌써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통로 개척? 문 깨야지. 브리칭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HID 생각은 어땠어요? 통로 개척? 불 퍼서 가는 건가? 통로 개척? 뭐 이렇게 포탈 열고 가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 하겠죠. 뭐 육상 침투로 같은 경우에는 뭐 통로 개척을 위해서 많이 하겠죠. 해상 같은 경우에는 통로 개척을 위해서 그렇고 맞아요. 우회로 하게 되면은 네 맞아요. 자 근데 통로 개척이라는 딱 그 단어 하나에 707 같은 경우에는 브리칭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2라운드 박지훈 대원과 이동규 대원이 굴팔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적용 미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박지훈 대원이 소총으로 나왔다는 거는 좀 예상 외였죠. 되게 의아했어요. HID 뭐 하는데요 도대체? 제가 왜 나와? 라는 반응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근데 강명 팀장은 어땠어요? 팀워크가 중요한 라운드는 소총 사격밖에 없어서 이동규 대원과 박지은 대원을 출전을 시켰다고 말을 하죠. 팀장님이 이런 거 전략을 굉장히 잘 짜요. 이게 정말 진짜 HID 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적 배치를 했고요. 근데 이런 종류의 미션은 707이 전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동규 대원은 어때요? 권총, 소총, 저격총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자, 콧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HID의 태도가 가장 잘 나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격에서 임팩트가 매우 강했죠. 박지현 대원과 이동규 대원. 저격으로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기대가 가득한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죠. 그죠? 이건 707을 위한 라운드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역 때 많이 했던 훈련이래요. 707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거 볼 때까지 통로 개척 사격이라고 하면은 크로스핏처럼 통과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이동규 대원은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707보다 키가 크다. 담벼락 구간 쉽겠다. 우리가 707보다 힘이 세다. 통로 개척 괜찮겠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넘치는데 왜? 사격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07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테러 부대의 그 훈련법이구나. 메모를 해놔야겠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이건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시면 좋아요. 우리 이동규 대원과 박지현 대원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다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나가다가 혹시, 내 주변에 HID 요원 또는 정보사 요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왼쪽 손목을 무조건 이렇게 한번, 옷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항상 뭐 시계로 가려놓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은 무언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없고요. 아마 이동규 대원과 박지훈 대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양 대원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자, 사격 부분에 있어서는 707 우위에 있을 수도 있겠다
긴장을 하게 되었죠. 왜? 707이 너무 잘했어요. 여기 아직 표적이 3개 남았을 때 이제 탄창 교체를 했었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었어요. 하지만은 707 명성에 맞는 사격 실력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707 사격을 딱 보고 나서 영상을 몇 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물론 707의 대테러 전문 부대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전혀 꿀릴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린 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했던 훈련이 총을 많이 쏘는 거기 때문에 자, 통로개척 소총사격 HID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자, 강철부대 3 대표 사격 왕 조합이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컸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착, 크로스. 그리고 기동 준비를 하고 자, 707은 HID 사격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포부를 밝히죠. 스타트 하고 나서 여기서 굉장히 멋있게 담벼락을 넘습니다. 그 오래된 영상을 하나 찾아봐 드리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대전차 극복이라고 해서 뭐 탱크를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3m 정도 되는 담벼락을 뛰어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딱 벽을 어디를 딱 밟아야 되는지 그게 눈에 보입니다. 어디 홈이 파여져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를 밟고 2단을 밟아야 되는지 따당 밟고 손을 뻗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있다 하면은 총을 들고 극복을 한다는 거죠. 담벼락을.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었고요. 단서야 담벼락을 극복하는 이동규 대원. 이거는 우리 막내로서 딱 펄짝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 우리 고참 박지원 대원은 무릎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살부작 사부작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우리는 무슨 부대죠? 나이스 부대입니다. 자, 순식간에 담벼락을 순식간입니다. 네. 고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온 순서대로 빠르게 위치를 하고요. 너무 빨랐어요. 클레이 사격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동규 격발 하자마자 땅! 이게 눕자마자 터져요. 그리고 바로 또 터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 빠르게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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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어요. 총기 반동을 굉장히 빠르게 잡고 사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짝 당겼어요. 자, 바로 나이스! 박지현도 사격을 하는데 당황을 하죠. 한 발 쏘자마자 이게 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발을 이제 못 맞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넘어지고요. 마칩니다. 이로써 침착하게 클리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대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굉장히 빠르게 잘합니다. 박지원 대원 빠르게 제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동규 대원이 박지원 대원한테 뭔가 요구를 하죠. 먼저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원을 먼저 보내고 박지원 대원을 몸통 박치기 시킵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HID가 사격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전 표적을 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자, 사격을 하자마자 여기를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병을 맞췄던 것처럼 하고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한번 쏘고 나서 그 자리를 그대로 다시 조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맞춰요. 자, 그런 다음 돌아가는 게 이 두 발이 떨어지자마자 요게 돌아오겠죠? 이게 돌아오면서 여기를 다시 맞춰요. 이렇게 해서 표적을 3개를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맞춰요. 자, 총을 보면은 살짝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밑에를 맞추고 나서 여기서 이제 2개가 남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동을 합니다. 총을 이동을 해서 이 표적을 추적을 해서 맞추죠. 근데 이거는 진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땅땅땅땅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한 발을 이 표적 하나를 남겨놓고 탄창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사격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박지현 대원은 또 어떻게 사격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를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맞춰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쪽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고 이 네 발을 마치고 나서 이 두 개를 남겼는데 탄착구가 보면은 총이 땅, 땅, 땅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요 세 개를 다 없애고 나서 남은 이 원판 있죠? 이쪽으로 표적을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맞추게 돼요. 근데 여기서 탄창 결합을, 탄창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명이 이제 탄창을 동시에 교체를 하고요. 남은 표적 두 개 어떻게 맞추냐 한번 보실게요. 이동기 대원이 바로 한 발에 명중시켜버렸죠. 이쪽을 조준해서 맞췄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동규가 아닌 일동규라고 사격 재개를 하는데요. 침착하게 여기 밑에를 조준해서 쏘고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맞춥니다. 그래서 표적이 돌아간다고 당황하지 않고요. 막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오는 거를 대기하고 있다가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움직이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HID는 이렇게 소총 회전 구간을 극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중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벌써 완료? 당황했죠? 707. 자, 시간을 벌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HID 다음 개척 구간을 이동하는데 이동규 대원이 먼저 지나가면서 통로 개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전력 질주하는 이동규 그리고 후미 따라오면서 호너를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움직이면서도 조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속하게 브리칭 포인트 도착. 저는 브리칭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원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그죠? 이게 제일 빠르겠죠? 자, 타점이 높아야 확실하게 쓰러뜨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을 쳐서 넘겨버리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치고 나서 이 힘에 의해서 소총이 몸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준경을 한번 맞아요. 그러고 나서 총이 돌아가요. 한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총이 굉장히 세게 부딪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총이 이렇게 부딪히고 다시 이동규의 폼으로 돌아옵니다. 총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총을 뒤쪽으로 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총과 위로 가게. 저는 초점이 그랬어요. 저는 항상 총기 관리 그리고 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저희 주총을 쓰게 되면은 이런 거, 이런 비싼 총 그리고 이런 비싼 장비들 그런 게 전혀 달려있지 않았을 텐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바로 나이스! 아직 몰랐죠? 손해책 속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빠르다! 결론을 내려버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선별사격을 하는데 저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훈련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저격수 같은 경우에는 미술 드로잉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 드로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 사람을 한번 스캔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을 읊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짧은 머리에 눈동자가 굉장히 밝았고 쌍꺼풀이 진했으며 입술은 작고 귤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신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단순히 칼만 들었다가 아니라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입마개 한 거를 보시면은 단번에 누가 인질인지 구분이 되겠죠. 이어서 동시에 격발을 하는데 여기서 빠방 입마개만 보시면 돼. 입마개 이렇게 해서 이등교는 클리어. 새로운만 깔끔하게 제거를 했죠. 박주현 대원도 이렇게 선별 사격을 클리어를 합니다. HID가 현역에서 총을 얼마 쏘는지 정보가 없다 보니까 707도 몰라요. 아직도 감이 안 오는 상황이죠. 그냥 단순히 뭐야 쟤네 저런 것도 해? 이게 끝일 거예요. 오해환 대원이 말하자 생각보다 잘하네 쟤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마지막 구간을 이동을 합니다. 이동규 대원 날랜 몸놀림으로 단번에 도약을 하고요. 멋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빠르게 장전을 하고 나서
이 정도면은 정말 누가 봐도 HID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죠. 빠르게 제압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 총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테러들이 쓰는 총은 아니에요. 굉장히 손질도 잘해야 되고요. 성능이 굉장히 고사양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일드 장비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격발을 합니다. 관심이 쏠리죠? 이동규대원이니까 당연히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합니다. 3탄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살짝 좌로 틀어지지 않았을까 당황을 합니다. 조준경으로 교체를 해요. 원거리요. 왜? 100m인데 정확하게 딱 조준을 했는데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원거리용으로 교체를 하고요. 두 번째로 쐈는데 5탄이 났어요. 5탄. 이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딱 위에 맞았을 때 그 상태로 내려서 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제 총을 사격을 하다 보면은 나를 믿지 못하거나 총을 믿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은 어떤 거냐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총을 믿으면서 나를 믿지 못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보셔서 아시다시피 총이 한번 맞았었죠. 그래서 총이 잘못됐는데 본인을 못 믿은 거예요. 조준경을 올려서 총의 다른 성능을 꺼냅니다. 그래서 0점 조절이 안 됐나? 표적보다 오른쪽으로 맞았죠. 그래서 초조해집니다. 잘못됨을 느꼈어요. 강렬팀장도. 707도 당황을 합니다. 원거리 사격에서 이렇게 우발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죠. 계속해서 흘러가요. 시간은. 이때 벌써 2분 13초였어요. 0점이 거의 안 맞는 수준이라 어디에 쌌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개척하는 구가 어딘가에서 0점이 틀어진 것 같다. 아까 부딪혔었죠? 자, 총기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처음에 나로 믿지 못했다가 총이 이상하네. 그래서 자신을 찾게 돼요. 조준경도 못 믿겠고 도트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게 다 없었으면은 가늠자, 가늠새 딱 기존적인 우리 아날로그 방식으로 맞출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마일 장비가 되어 있고 0점이 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조준을 해야 돼요. 양안으로 탄착권을 찾아서 5조준 하자라고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발, 표적보다 위쪽을 맞춥니다. 다시 조준을 했죠. 쏴보니까 위에가 맞았어요. 아까 이거 쏠 때쯤 벌써 2분 20초가 넘어갔겠죠. 탄착점을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조준하고 명중을 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아까 처음에 만약에 위에가 딱 맞았을 때 나를 믿고 총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은 내렸을 거예요. 근데 나를 믿지 못하고 총을 믿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쐈는데 총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완전 최악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믿고 총을 쐈는데 역시 총이 잘못됐구나. 총이 잘못됐음을 확인했고요. 내가 총을 지배를 하게 된 거죠. 네 번째 발에 명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발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왔었죠. 원래는. 그랬다고 하면은 두 번째 발 쐈을 때 2분 13초라는 기록을 갖고 있을 수 있었겠죠. 왜? 나를 믿고 총을 믿지 못한 상황이었으면은 빵! 상탄이 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내려서 빵! 쐈으면은 클리어를 했었겠죠. 하지만은 아까 그런 우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만약에 박지현 대원이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었었어요. 네 발 만에 결국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대 많이 했는데 아쉽게 되었죠. 자, 원거리 사격을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심을 하게 되었죠.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HID 통로개척 수총 사격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총기를 잘 들여봤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총을 바라보게 되었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07 2분 23초였습니다. HID는 어땠어요? 2분 46초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발에서 만약 끝났으면은 2분 12초였죠? 그러면은 한 30초 정도 가량을 소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지
굉장히 잘했어요. 707은 엘리트답게 실수 없이 잘했다 였고요.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었고요. 박지현 대원이 죄송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동규 대원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었죠. HRD는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 모드를 다시 발동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HRD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좀 신중하게 잘 하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겸손함이 어디였었어요? 미 특수부대와 했던 해상 침투작전이었죠. 많이 아쉽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6초로 앞서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2라운드에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역시나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야용 선배한테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동규 대원이. 우리 팀장 안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계장님 지금 팀을 어떻게 없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표정을 알 수 없는 우리 고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긴장하고 있는 우리 막내. 자, 한따까리 하겠죠? 들어가서 한따까리 합니다. 막내는, 양희 선배한테 미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다고 말을 하죠. HID 같은 경우 팀은 팀장과 막내만 잘하면 그 팀은 최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렬 팀장이 말하죠. 동기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이제 놀리죠, 막내. 이등교를 격려합니다.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선배님들은. 이를 꽉 끼우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고양대원이 말을 하죠. 계산해보니까 딱 따라잡을 만한 시간인 것 같다.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네. 내일 하나 만들어줄게. 너무 멋있습니다. 믿음직스러워요. 역시 야영 선배. 아하하하. 자, 역전을 노리고 있고요. 보니까 이 사격은 이틀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자, 동학이동 사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결승 1차전 3라운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